엔터프라이즈 AI 현황 그리고 기회 그리고 과제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3년 8월 현재 어디로 가고 있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기업이 왜 AI에 폭발적인 관심을 가져왔는지 2023년의 변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점 막상 닥쳤던 문제점들에 대한 루트 코즈 그 다음에 여전히 존재하는 실제적인 기회 그리고 그 기회들이 존재한다는 근거들 위험 요소와 핵심 과제 정도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관심의 폭등은 분명하게 챗GPT의 효과였다고 보입니다. 수치상으로 봐도 챗GPT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이 증가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2023년 초반 상당히 증가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 증가가 2023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크게 낙폭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준히 증가하던 관심이 일시적 폭등 후에 다시 이제 폭락하는 이런 형태가 2023년 8월의 모습이 되는 거죠. 챗GPT 사례를 보면서 엄청난 잠재력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한계점이 노출이 됐고 실용성 측면에서 당장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장 적용하고 그리고 ROI를 낼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기술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구심들이 증가를 했고 실질적인 적용을 하려면 누군가 지원을 해줘야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생태계가 과연 제대로 존재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되면서 챗GPT와 생성 AI를 업무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기업들이 상당히 신중한 태도로 전환되고 있는 중간이라고 보입니다. 기업들이 AI에 대해서 관심을 폭발적으로 가졌던 이유는 결국 이제 챗GPT의 문제인데 이 챗GPT가 가장 심각했던 기업의 이제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 줄 거라 그런 기대를 가졌기 때문이죠.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수준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고객대 서비스 그 다음에 마케팅과 신상품 개발 아이디어 도출 같은 기업의 핵심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할 수 있는 이네이블러가 등장한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콜센터 업무를 대부분 자동화할 수 있다. 뭐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건 엄청난 효과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측면 이제 수치형 데이터 처리 부분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기업에 사용하고 있었던 AI와 ML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어 왔으나 뭐 완벽하진 않았고 수많은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투입해서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었는데 이 부분이 챗GPT가 기여를 해주면 뭐 상당히 지금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조금 이제 나열해서 한번 보면 다양한 이슈들이 얽혀 있기는 합니다만은 챗GPT 같은 생성 AI에 대해서 결과물이 이게 신뢰할 만한 거냐, 믿을 만한 거냐, 최신성을 보장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적인 조치 자체가 장치가 달려있지가 않다. 그리고 있다고 해도 매우 빈약한 수준이다. 또 기업과 업무별로는 특화된 전용 모델이 필요하죠. 대외로 제공되지 않아야 되고 또 하나는 내부의 업무의 특성이 딱 맞아야 되는 거죠. 우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태의 모델이 필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파인 튜닝이 필요는 하지만 이게 상당히 어렵고 부담스럽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용 사용에서 숙련자와 초보자 간 결과가 상당히 차이 납니다. 이건 뭐 완성된 애플리케이션이라기보다는 그 챗GPT 같은 모델들을 직접 그 엔드 유저가 사용하는 경우의 문제인데 생각보다는 이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지시할 거냐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 하는 사람에 따라서 경험도에 따라서 또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결과물이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사용하기가 어렵구나.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생성의 프롬프트를 통해서 기밀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매우 심각한 위험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공개된 생성 AI를 사용하는 것을 주의 또는 뭐 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이제 보안 가이드라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또 이제 공급자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계속해 줄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오픈 AI가 망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TCO가 예상치가 상당히 높다. 간접 비용,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서비스 비용에 뭐 얼마가 들어간다 했을 때 그거의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하는 간접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서비스 비용 자체도 가격 인상이라는 위험성이 있고, 또 어떤 공급자한테 종속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영어권 중심의 체계로 만들어지는 서비스와 모델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국 상황 반영, 그다음에 한국 내 기업의 문제, 이런 것들에서의 문제, 유용성이 그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고민거리가 되는 거고, 그 고민거리에 대해서 대책으로 이제 국내 생성 AI 서비스를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대안에 대해서도 확신이 사실은 얼마나 완성도가 높겠느냐에 대해서 확신이 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 이제 어떤 업무에다 어떻게, 그리고 어떤 생성 AI를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상당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다만 실제로 존재하는 기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탁월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공되는 기능들은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이것들이 이제 실용화 그리고 본격적인 업무 적용 측면에서는 완전히 완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실용화 부분 예정사항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팩트만 체크를 해보면 챗GPT 자연어 이해, 생성, 요약, 분류, 논리적인 분석이나 해석 매우 뛰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챗GPT의 프로그래밍 능력 매우 뛰어나죠. 특히 이제 코드 인터프리터가 등장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모델한테, 이 서비스한테 맡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또 생성 AI의 멀티모달 기능, 이 기능은 빠르게 이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들, 뭐 다양한 언어든 비디오든 다양한 형태의 그 기업 내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실이고, 플러그인과 익스텐션을 연결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응용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이미 이제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생성 AI를 연결을 시킨다고 하면 기존에 이제 인공지능 또는 머신러닝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정형 데이터 처리를 위한 전용 모델들이 성능이 제고될 수 있는 가능성, 왜냐하면 추가적인 데이터들이 들어가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공 방식들도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상품 추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상품별 매출 예측, 공정 문제 탐지 같은 다양한 실제 이제 정형 데이터만으로 운영돼 왔던 모델들이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팩트에 가까운 상황들입니다. 당장 활용도는 물론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1, 2년 내에는 실용화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대폭 본격적으로 이제 전체 업무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보입니다. 가능성을 보여주는 근거를 진짜로 그러냐를 좀 살펴보면, 예를 들어 챗GPT만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논리적인 분석, 예를 들어 뭐 새만금 같은 최근에 화두가 됐던 내용들, 신문기사 검토한 기사 하나를 요약해봐라 그러면 완벽하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매우 훌륭한 수준으로 요약을 합니다. 원하는 형태로.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분석을 한다. 여기서 발생한 문제점들 중에 사전에 가능했던 사항들과, 그러니까 문제점, 그 다음에 사전에 방지 가능했던 사항들, 그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느냐, 제한, 이런 부분들도 바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뭐 더위와 폭염을 대비하라, 그 다음에 위생상태 미흡, 그랬을 때 뭘 어떻게 했었어야 된다, 이런 것들까지 바로 나옵니다. 사람이 한다고 했을 때 기업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고민해서 사실은 결과는 높아지지 않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그 종합적으로 그리고 잘 정리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역시 매우 중요한
그 적용 분야죠. 지금 이제 예시로 보이는 건 두 점 간의 지도상의 두 점 간의 이동 시간을 교통수단별로 유형별로 추정하는 얼마나 걸릴 거냐 이동 시간이 이거를 이제 그 프로그램 작성하라. 이건 뭐 사람이 만든다고 하면 상당한 견적이 나올 겁니다. 그죠? 상당한 공수가 나올 거고 꽤 능력이 있는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 프로그램을 시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다 여기서 지금 추정치를 구하기 위해서 유사한 건들을 구하고 그것을 평균 내고 이런 과정까지를 요구를 했는데 뭐 바로 작업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난이도 꽤 높은 로직에 대해서도 유용한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프로그래밍, 그다음 개발 이 부분이 매우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밀려있는 업무 자동화 대상이 되는 업무들 그 업무들을 대폭 매우 빠른 속도로 자동화하는 게 가능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분석, 데이터 분석과 해석, 분석뿐만 아니라 해석까지도 자동화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데이터의 특성 파악, 가공, 그다음에 뭐 해석에서 대책 수립, 뭐 모델링 이 대부분에 대해서 거의 80% 이상, 80% 넘는다고 보입니다. 그 작업들을 거의 뭐 순식간에 해치울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이제 특히 챗GPT의 코드 인터프리터로 등장을 했죠. 아직은 베타입니다만은 꽤 완성도가 높습니다. 이미 뭐 한글 데이터도 일부는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 모델링 그거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뭐 최신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온 분석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달아줄 수 있다. 이제 지금 시각화된 차트를 보면 자, 청소년은 어떻고 중년층은 어떻고 장년층은 어떻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의미는 어떻다. 이런 것들까지도 자동적으로 추출해낼 수 있다. 사람이 쉽게 처리할 수도 없고 꽤 긴 기간 동안 시간을 가진다고 해도 그 다음에 높은 품질로 해내기도 어려운 내용들까지가 여기 지금 이제 이미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들이 실제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위험 요소들은 남아있죠. 국내외 어디에도 이런 새로운 AI, 물론 그다음에 기존의 이제 AI하고 결합됐을 때까지 포함했을 때, 이 기업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어떤 가능성이 있고 세부적으로 예상치 못한 위험은 어떤 것들이 벌어질 건지를 100% 이해하고 있다. 자신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나 사용자 집단, 기업을 포함해서 사실 존재한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급자의 그리고 공급자 생태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사실상 미지수고 이거에 대해서 의문하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보안 위험, 그 다음에 대책 이 부분에도 명확한 답이 사실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모델을 구축하자는 게 이제 방안으로 나오고 있지만 과연 그게 얼마나 경제성이 있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 비용을 들인다고 했을 때 얼마나 유용한 수준까지 품질을 높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좀 불확실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또 직접 투자 이외에 실질적이고 본격 운영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했을 때 대체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 총 소요 비용이 얼마나 나올 거고 어떤 항목들에서 돈이 들어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조 사례조차 많이 나와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자, 이런 것들 여기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했을 때 기업이 지금 시점 2023년 8월에 뭘 고민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신중하지만 적극적인 준비가 적절한 타당한 시점이라고 보인다. 위험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대 효과가 월등히 크다. 업무의 대부분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다. 경쟁 우위 이거는 먼저 가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존재하는 거죠. 시험 적용과 적용 방안을 개발하는 작업에 몰두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막연하게 관망을 한다? 이 기회를 놓치게 되겠죠. 그보다는 제한적이지만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반 기술보다는 적용 방법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기반 기술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리고 한 2배쯤 좋은 기반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떤 업무에다가 어떻게 다듬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직원들을 훈련시켜서 기업에서 적용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완성도가 낮아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기 때문에, 뭐 기초 기술이 100배 좋아진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새로운 이야기만 듣고 뭔가를 그리겠다, 또는 그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그 제품만 가지고 바로 업무가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뭐 많이 겪어본 실수를 또다시 하는 그런 문제점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과다한 기대는 낮은 이해도의 반증이 나왔는데, 이러한 과다한 기대와 낮은 이해도가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죠. 그게 이제 폭발적인 관심과 폭락이 그걸 입증합니다. 기술과 기술 적용 영향, 이 부분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는 데는 적어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경기 상황을 고려한다면 사실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본격적이고 대폭적인 투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기술을 어디다 쓰느냐는 측면에서 돈을 더 버는 관점보다는, 우선은 뭐 경기를 고려한다고 했을 때는 생산성 향상, 말 바꾸면 비용 절감을 초점으로 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투자는 당연히 할 가치가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기업 측면에서 보면요, 그렇게 보입니다.